독감처럼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집계가 중단되고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 6개월 만에 3가지 지표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 2천여 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1%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옛날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면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에 혈액형 물어보면 정말 옛날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요즘에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근데 진짜 이거 MBTI로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 게 또 맞는 건지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개론 시간 상담심리사 연세대학교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MBTI. 요즘 MBTI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게 실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MBTI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ENFJ입니다. ENFJ. 네. 오, 저랑 똑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오, 네. ENFJ 이 성향이 많지는 않다던데 우리나라에?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정말 많지 않은 유형이고요. 예. 또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정말 드문 경우인데. 네.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신기하네요. ENFJ 성격이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마이크 각도도 다시 조정해드리고 이렇게 네. 친절한 성격을 가진 ENFJ. 네. 근데 이게 그 MBTI가 한때 유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도 이게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심이. 네. 어떤 뭐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MBTI가 앞으로는 저는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마 다시 한번 반향을 일으킨다면 새로운 측면과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MBTI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인기를 얻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냐면 예. 우리 사회가 좀 거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자체가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우리가 왜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가성비를 항상 고르면서 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얼마나 이게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야라는 것이 우리 사고 방식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물건에다만 사실은 이게 해당되지 않고 네. 인간 관계 안에서도 자꾸 이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나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요소를 좀 효율적인 측면, 가성비적인 측면, 또 많은 면접자들이 내가 이만큼 가성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어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적응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 사회에 되게 또 좀 어떤 면에서 자리 잡고 있죠. 적응. 네, 적응성. 예. 이 사람이 얼마큼 사회에서 잘 기능하는 사람이야, 적응하는 사람이야. 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한두 번 빠지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했었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결혼 늦게 하면 언제 결혼할 거냐.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 나이 땐 이 정도는 벌어야 되고 마치 그렇지 못하면 뭔가 부적응자가 되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쟁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턱까지 차게 하는 그런 버거움과 부담감을 주게 하죠.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뛰어가느라고 우리 스스로를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렸을 때는 그냥 너 이거 해서 일단 중학교 가서 얘기해. 선행학습 얘기하지 말고 일단 중학교 가서 얘기해라.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일단 올라가서 얘기해. 대학 2년 남았어. 너 1년 남았다. 네. 대학 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응답하라 1994처럼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스펙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 가치에 의존하느라고 우리 스스로를 좀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기에서 MBTI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위로가 된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정신이 없대요. 네.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정신 없는 게 아니라 스파크형이래요. 스파크? ENFP를 스파크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향이. 네. 그러니까 당신은 불꽃 같은 유형이다. 당신을 보면 라푼젤이 떠오른다. 이러니까 뭔가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정신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현실 능력이 없니?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문학 소녀래요.
성향이. 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학 소녀, 어떤 면에서는 스파크형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주잖아요. 아, 내가 스파크형이구나, 문학 소녀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좀 찾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성향이 이러하니 네. 그걸 알고 서로가 그걸 활용을 하고 적응을 하는데도 각각의 분야에 맞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획일적으로 우리가 네.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MBTI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네. 뭔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확실히? 일단은 MBTI의 근간 이론이 되는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카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사실 MBTI에도 영향을 많이 줬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중문화인데요. 우리 대중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BTS 같은 경우에도 예. 분석 심리학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안에서. 예? 그래요? 네, 그 BTS가 예전에 낸 앨범 중에 맵 오브 더 소울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7집이었나? 네, 거기 보면 페르조나, 네. 소우주 이런 네.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사실 분석 심리학에 사실 기반이 있는 거고 분석 심리학을 본다면 그림자, 섀도우 이론이라고 하죠. 예. 콤플렉스,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 소우주, 대우주, 개성화 과정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이 좀 침투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타워즈에서 말하는 포스의 균형 이런 것도 분석 심리학의 전일성과도 연관되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 배트맨이 이렇게 예. 굴러 떨어지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만나잖아요. 그것도 융의 분석 심리학과 상당히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헐크라든지 새로운 걸 완전히 변한다든지 자신만의 원형을 찾아 나선다든지 이런 경향들이나 대중문화 사회에도 굉장히 좀 저는 침투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현상적으로는 좀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사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막 타당도가 높은 검사일 수는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MBTI가 유형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A 상자, B 상자 중에 내가 1만 높아도 A 상자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E가 하나 높았는데 E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난 I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형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죠. 그래서 유형으로 나누는 것.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성격 검사 중에서는 통계적으로도 훌륭한 사실 성격의 변이를 잘 나타내는 다른 검사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유형으로 나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될 테고 사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가 또렷하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 아니듯이 네.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16가지 정도의 성향이 나오는 거죠. MBTI를 네. 통해서. 근데 그게 알파벳으로 나뉘다 보니까 네. 조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려 하세요. 네. 그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16가지 유형을 이제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려 보면 좀 16가지보다는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서 우리 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가지 질문을 오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가지 질문. 네.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임상가들이요. 네. 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않는 것을 듣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고 좀 깊게 본다는 거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무슨 마술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는 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이 사람 왜 이게 이기적이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렇게 몇 가지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빠르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높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거. 네. 근데 MBTI를 배우는 것은 내 안에 강력한 임상가의 눈 4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지가 되죠. 첫 번째는요. 에너지의 방향이 어떤가예요. 에너지의 방향.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자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네. 우리 기자님의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지? 외부로 향하는지 내부로 자꾸 축소되는지 이걸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되는 사람인지 응집되는 사람인지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네네. 두 번째는요.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맨 앞자리 E냐 I냐. 아니죠. 그러니까 I가 내향적인 거, E는 외향적인 거.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이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감각형 또 직관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감각형은요. 오감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무를 보면서 어머 저 나무 좀 봐. 저 꽃 좀 봐. 이렇게 그 보이는 시각
어떤 후각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게 감각형이고. 근데 직관형은 와, 참 경치 좋다. 전체를 보시는 분들이죠. 사실 감각형들이 보면 직관형은 되게 천재적으로 보이거든요. 나는 하나를 보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전체 그림을 다 보지? 근데 사실 또 직관형이 그게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또 큰 그림만 보시는 거예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걸 수 있죠. 그래서 둘은 사실은 상보적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감각형이 그 두 번째 알파벳 S, 네. 직관형은 N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좀 공명정대하게 내리고 뭔가 항상 조금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을 사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 좀 친하면 이렇게 의사결정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한테 오늘 저하고 점심에 김치찌개.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요. 네. 알파벳도 다 못 들었는데 이거. 네. 마지막은 어쨌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 판단형 J, 인식형 P로 나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아껴놨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혹시 편견은 없는지도 같이 들어봐야죠. 네. 자, 오늘도 시간 관리에는 실패를 했지만 MBTI는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부 때는 좀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김현종 실장입니다. 저희 공단은 전국 27개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함께 시시각각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합니다. 전용 앱을 통해 편의시설 사진을 수집한 뒤 그 데이터를 AI와 장애인 당사자 검증을 거쳐 도보 내비게이션 제작에 반영하는 것으로 각각의 눈을 모아 장애인의 눈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즌1 프로젝트를 통해 34,700여 건의 도보 접근성 빅데이터가 구축되었고요. 올해도 무장애 도보 내비게이션을